여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니까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20년, 여기 보시면 BC 108년에 멸망시켰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313년까지를 이렇게 엮어놨죠. 그러면 421년이 됩니다. 421년 동안 이 한나라의 낭랑이라고 하는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뭐 머리와 꼬리만 있는 뭐 생선 이런 걸 가져왔냐라고 하실 텐데요. 고조선의 역사가 지금 원래 명나라 사대주의를 했던 조선을 500년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은 단군 왕검은 얘기했다 이거죠. 단군 왕검은 실존 인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제시대 그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군 왕검을 지어버리면 이야 이건 뭐 본론이 없으니까 저 끝부분으로 가겠구나. 역사가 굉장히 한국의 역사가 낮추어지겠구나. 조선의 역사가.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하고 단군을 신화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사실 배우고 있는 것들이 뭐 단군을 신화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정한론이라고 하잖아요. 정한론이 일고 나서 뭐냐면 1894년에 단군을 이제 신화라고 하는 주장들을 논문, 책, 발표를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라토리 구라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고라고 썼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허구의 그런 선담이다. 가공의 선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연도에 누가 나가 미치오라고 하는 또 학자가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승도의 망설이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4년 이 해가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바로 갑오 동학혁명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군이 진주에서 들어와서 게틀링이라고 하는 총을 갖다가 난사를 해가지고 동학군이 30만 또는 뭐 많게는 60만까지 학살되었다. 쓰러져 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쓰러져 가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 동시에 침략 이론을 확고히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뒤로 계승되어서 이마니 시류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사학자가 있습니다. 단군고라는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단군 신화. 우리가 그 신화라고 하면 좀 좋은 뜻으로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셨지만 허구에 무슨 망설이다.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신화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된 것이 1920년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로 계승이 됩니다. 신소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소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창씨 개명을 해서 테라타니 슈조라고 합니다. 이 테라타니 슈조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단군이 뭐 즉위해 조선을 개국하고 왕검성에 도읍을 하고 천년을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 신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학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방 후에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세대 이병도 신석호 여기에서부터 지금의 식민사학의 계보를 보면 뒤에 뭐 이기백 3세대 노태돈 뭐 이런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의 송호정 그리고 지금 5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호정 한국교원대 교수가 EBS에서 한 사람은 우시라 교수는 단군은 사실이고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송호정 교수는 단군은 신화다라고 해서 역사 배틀을 붙여놨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송호정 교수가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단군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 짤막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간들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화인 거죠. 신화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실존한 인물이냐 아니면 이제 신화 속의 인물이냐 또는 단군 조선이 신화이냐 역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신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화이거든요. 이제 약간 거꾸로 해가지고 약간 기울이면서 신화이거든요 하면서 단군은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앞부분에서는 단군 조선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호정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가 형성된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2000년의 단군 조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 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끝부분에서 어느 순간인가 생성이 돼가지고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곧바로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과 압력이 있어서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서 단군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송호정 교과서도 이번에 어젠가 이렇게 봤거든요. 맨 앞에 송호정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교과서, 그런 10여 가지의 어느 교과서가 있는데요. 단군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 단군의 어진, 단군 영정이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사라지고 지금은 중학교도 사라지고 고등학교도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뭐냐? 학생들이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단군 영정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성단 사진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국사 교과서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건국 이념 자체가 국사 교과서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사 교과서는 여기 써 있죠. 동아출판 중학역사 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적었다.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다. 교육 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개천절을 얘기하는데, 개천절 하면은 거기에서 홍익인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홍익인간을 지금 삭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이 이번에 이제 2018년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삭제됐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나왔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은 뭐 2월 중순이 돼야 그 교과서를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갔지만 저희가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대사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또 잘못되었는지, 더 악화되었는지, 조금은 더 그래도 발전된 그런 교과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단군은 신하다, 허구의 인물이다, 단군 안검은, 그런 분들이 이제 반 이상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어떤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단군 조선의 공간을 왜곡하고 있다. 자, 단군 조선의 어떤 강역이다,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고조선, 단군 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땅,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이 고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비파양, 동검, 고인돌, 이런 분포로 봤을 때, 뭐 청동, 단추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단군 조선의 강역과 지금의 남한, 제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큐슈에까지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사학자 이만희 씨를 아까 봤죠. 뭐라고 하냐면은, 남쪽에 이게 한반도가 있잖아요. 남쪽은 남쪽의 한민족과는 이 단군 신화는 일단 신화라고 했고 전혀 무관하다.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켜 가지고, 한반도 남부는 그러면 어디랑 연결되냐? 일본 열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 이론을 들여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 국사교과서 조선총독부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육지침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의 요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북부를 고조선이라 불렀다. 단군조선,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부만. 그렇죠.
그래서 1920년에 심상수학 역사를 보면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3.1혁명, 우리가 어떤 3.1운동에 크게 만세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를 안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역사 교과서에 하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를 했고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반도의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 100년이 지났죠. 100년하고 10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북부에 조선이 있다. 한반도의 남부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한반도의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지도가 됩니다.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과 지금 동일하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이전에 한 10년 좀 됐죠. 이 이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녹색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라고 해서 동이족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서 문화 범위라고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강역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확실히 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것이 이제 동이족의 세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벗겨져 버렸죠.